나스닥 기술주들이 급락을 하면서 네. 뭐 삼성전자라던가 1분기 매출 77조 네. 역대급 실적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주 신저가 기록했단 말이죠. 네. 정확히 오늘 6만 8천 원의 종가 형성을 했는데 매도 물량은 개인들이 많이 사들였어요. 네. 또 눈에 띄는 종목이 카카오인데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들고 있는 두 개 종목이 삼성전자, 맞습니다. 카카오. 최근 오랜 부진 딛고 좋아지는 흐름을 좀 타는가 했는데 실적 우려와 함께 전반적인 시장 약세, 맞습니다. 좀 급락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방송을 준비하면서 삼성전자 카카오 내용이 사실 오늘 핵심이거든요. 네. 저는 사실 삼성전자는 국민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이라고 알고 있었고 2등 종목이 카카오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혹시? 저는 삼성전자 다음이 사실 다른 그룹주인 줄 알았어요. 저도. 네. 사실은 이제 제가 준비를 하면서 카카오 종목을 자주 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 561만 명이 들고 계시고요. 이게 이제 한국외탁결제원 자료인데 2등이 카카오입니다. 191만 명이 들고 계신데 두 그룹을 합치면 소유자 단순 평균 752만 명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들고 있는 종목이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 좀 넘으니까요. 뭐 굉장히 많은 수가 들고 있는 거죠. 뭐 5명, 6명 중에 한 분은 카카오 또는 삼성전자를 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를 좀 꼼꼼하게 한 이유가 이 752만 명이나 되는 분들한테 혹시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진실을 기반으로 해서 좀 알려드리고 네. 결정은 본인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굉장히 어깨가 무겁게 준비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752만 명이나 들고 계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앵커님 말씀하신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볼 텐데 그냥 삼성전자를 지우고 차트만 보면 굉장히 악재가 있는 회사 차트의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뭐 유중이나 무중이나 뭐 이런 걸 했을 정도의 공시로가 안 좋나? 뭐 매출이 안 좋나 이런 느낌의 차트입니다. 이게 보시면 2022년 1월 달 초반부터 시작해서 하루도 오르지 않고 빠져 있고 네. 22선을 깼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68,300원을 지지 라인으로 잡아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루가 되지도 않았는데 68,000원까지 내려왔어요. 네. 52주 신고가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기사가 나올 텐데 매출은 분기 매출은 역대급이지만 52주 신고가라고 기사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할 때도 만약 68,300원이 깨지면 뉴스에 나올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의미가 있습니다. 최저점을 깼다는 거. 그러니까 52주 신저가가 났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들고 계신 분들은 답답하기 이루 말할 수 없을 텐데 그래서 제가 기존에 말했던 대내적인 변수의 악재를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추가해서 악재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악재가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대외적인 변수인 공격적인 긴축하고요. 경기 침체 우려가 우선 삼성전자는 글로벌 그룹이기 때문에 그것도 없지 않아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상해 봉쇄령이 내려졌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봉쇄령이 내려져가지고 여기가 문제가 되는 게 물류의 어떻게 보면 공급망의 핵심지인데 여기를 통하지 못하면 물류비가 상승될 것이고요. 또 상해 공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들어있는 공장들이 오리온도 있다고 하고요. 공장이 많은데 생산 차질이 생기면서 공급망 차질이 생겨서 그게 다시 또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또 영업비에 대한 증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중의 돈들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높아진 인플레이션을 감내를 해야 되니까 소비 지출은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핸드폰을 2년에 한 번 더 바꾸신 분이 3년에 한 번 바꿀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문제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정말 모호하고 추상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연구를 해보니까 최근에 삼성전자 오너 블록딜 이슈도 있었다는 거. 그것도 사실은 이제 큰 금액이지만 0.33%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다 짚어드렸던 문제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두 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는 GOS, 게임 최적화 서비스 논란이 최근에 있었죠. 이게 보면 이제 게임을 오래 하다 보면 핸드폰에 발열 현상이 난다고 합니다. 발열 현상이 나면 GOS 시스템을 작동을 해서 게임을 좀 늦추면서 발열을 줄이는 시스템을 이게 삼성전자에서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됐다고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죠. 논란이 됐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이걸 또 해결하느라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새로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지금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수율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파운드리 사실은 기사에서 많이 보는데 실제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전적 의미로는 설계된 반도체를 제조하는 전담 공장의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요 고객사가 반도체를 설계하는 인텔,
뭐 애플, 그리고 엔비디아 이런 대형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기존의 삼성전자한테 이 반도체를 설계했으니까 이거 대량으로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보통 위탁을 하고 굉장히 큰 금액의 대형 고객들인데 문제는 이 수율 문제가 있습니다. 수율이라고 하면 수율이 높으면 그러니까 수율이 높으면 불량률이 낮고 수율이 낮으면 불량률이 높은데 삼성전자가 대만에 있는 TSMC라는 회사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파운드리 회사인데요. 네네. 여기랑 비교했을 때 수율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는 삼성전자가 항상 1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를 보면 TSMC랑 비교했을 때 수율이 삼성전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형 그 고객사였던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올해부터는 삼성전자에게 파운드리 사업을 맡기는 게 아니라 TSMC로 이탈한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 분기 매출은 사실은 이제 매출이나 실적 같은 경우는 6개월 후 또 1년 후에 반영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매출은 지금 최고가가 나왔지만 삼성전자 내 파운드리 공정에 대한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 되지는 사실은 기사에는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이런 악재들도 사실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고객사였던 엔비디아, 인텔, 애플 이런 것들이 이제 경쟁사인 대만의 TSMC로 이제 이탈을 한다면 삼성전자는 추후에 그 파운드리 매출에 대한 부분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사실은 실질적인 큰 악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GOS 문제가 이제 뭐 터진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사실 파운드리 문제가 사실 지금 실질적으로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는 에서 외국인들은 굉장히 매도를 하고 기관들도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561만 명의 삼성전자 주주님들은 마음이 아프겠지만 대외적인 변수들은 사실은 입에 걸면 코에 걸면 코골이, 입에 걸면 뭐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귀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네, 귀걸이죠. 입에는 거는 게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실질적인 이런 악재들은 알고 계셔야 된다. 이제 매출이 좋았지만 삼성전자 주가는 떨어진다. 이게 이유를 좀 찾아보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68,300원이라는 최저가를 오늘 68,000원으로 깼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지지라인 7만 원도 깼기 때문에 지금 68,000원에서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만 삼성전자는 글로벌 탑티어 그룹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경쟁사에 대해서는 뭐 팩트적으로는 이게 뒤처져 있다라고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실적의 호조는 더 이상 주가하고는 상관이 없게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증권사들이 또 삼성전자 실적과 주가는 따로 논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뭐 글들을 읽어보면 하나의 삼성전자가 이제 추후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긴 한 것 같아요. 우선 삼성전자가 유보율이 2021년 기준에 32,906%거든요. 굉장히 현금성 자산이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제 매출에 대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파운더리에 대한 공격적인 시설 투자를 해서 수율의 문제를 해결하고요. 이제 변곡의 시점이 되는 시점에서 고객 친화적인 공시도 한번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금 배당도 될 수가 있고 네. 자사주 매입도 될 수가 있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굉장히 방치한 느낌이 있거든요. 21선 밑으로 굉장히 오래 밀려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담당자분들도 생각을 하고 있을 거다. 다만 시점을 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561만 명의 삼성전자 주주님들은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그리고 뭐 다른 종목 물리는 것보다 삼성전자 종목 물리는 게 훨씬 더 마음 편하실 것 같으니까 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기술적 분석을 잠깐 해드리면 지금 차트 보여드리면 제가 동그라미 친 구간이 사실은 제가 어제에서 말씀드렸던 68,300원 구간입니다. 이게 52주 신저가였는데 오늘 보란 듯이 68,000원으로 신저가를 깼어요. 그래서 다음 지지 라인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이 다음 지지 라인을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가 아니라면 65,000원을 제가 제시해 드리고 싶거든요. 다음 지지 라인을 65,000원 이 정도 부분까지 라운드 피크 값을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빠졌다가 지지받고 구름대 상단을 돌파하면서 가는 모습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차트적으로 볼 게 아니라 삼성전자는 이제 파운드의 수율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해결하면서 이제 좋아지는 흐름이 나올 때 올라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은 저점을 잡는 건 제가 저점을 잡는 건 감히 잡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그 이제 증권사 리포트들이나 이제 각 기관의 애널리스트들이 말하기를 그 연말까지는 장기 투자가 가능한 종목이고
그리고 6만 원 후반대, 지금 6만 8천 원이잖아요. 6만 5천 원, 6만 8천 원, 6만 9천 원 사이에는 모아가자, 추가 매수도 좋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애널들은 말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물려 계신 부분들이 보면 이 네모친 구간, 7만 원대 구간의 매물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랜 기간 많기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500만이 넘는 주주분들은 평당가가 7만 원에서 뭐 7만 2천 원, 3천 원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뭐 손해율로 하면 마이너스 15%에서 20% 정도니까 그것도 금액도 크게 들어가셔가지고 금액을 보면 가슴이 아프겠지만 애널들이야지 시장 흐름은 이 파운드리 문제도 해결되고 GOS 문제도 이제 개선이 되면서 매출이 실제로 다시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더 좋아진다면 6만 원대 후반에서는 모아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뿐만 아니라 애널리스트는 말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6만 원 모아가지만 저항 라인은 7만 원대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바로 급등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감안하시고 어차피 삼성전자는 장기 투자자이시니까요. 그래서 뭐 저금 든다 생각하고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악재들은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매매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 역대급 실적에도 불구하고 52주 신저가 기록한 삼성전자였습니다. 우리 이용준 파트너님들이 팩트 위주로 짚어주신 부분들이 있어요. 경쟁사인 대만 TSMC와 비교했을 때 파운드리 수율 문제가 있고 또 GOS 문제죠. 고위 성능 저하 문제도 불거졌다는 점들 팩트 위주로 짚어주셨고요. 자, 오늘 신저가가 깨졌기 때문에 이참에 새로 진입을 해야겠다 또는 추가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짚어주신 악재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는지 여부를 좀 보셔야 할 것 같고 7만 원에 과연 치고 올라갈 수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봐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또 삼성전자 살펴봤고요. 카카오 이야기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는 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우선 카카오 하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앵커님? 노란톡이 생각납니다. 네, 노란톡. 꼭 생각나죠. 그러니까 카카오톡은 그게 사실은 시작이자 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HTS상 카카오에 대한 그 개요도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인 메신저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커머스, 모빌리티, 페이, 게임, 뮤직, 컨텐츠 등의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가 시작할 때는 카카오톡으로 시작해서 카카오톡으로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카카오톡 제가 그 소유자 상위 기업이라고 아까 화면 보셨겠지만 191만 명이나 되시는 분들이 카카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 종목은 삼성전자라고 생각했지만 2등 종목 그 국민 종목도 카카오다 이렇게 보시면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보유를 하고 있는 게 카카오인데요. 네. 근데 카카오의 하락은 저는 삼성전자와는 전혀 다른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라든지 GOS 이런 이슈들이 좀 있어서 매출에 대한 문제가 생길 거라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빠진 거라고 생각한다면 카카오는 국민 정서와 상생에 대한 문제 때문에 빠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국내 시장에서 굉장히 철저하게 최근에 차가운 반응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우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한 달 동안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 3위가 카카오입니다. 1등은 LG노텍, 2등은 삼성엔지니어링, 3등은 카카오인데 4월이 들어서는 연일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에 8만 원에서 10만 원을 찍었다 오늘 10만 원을 깨진 99,900원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 굉장히 많이 매수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이 양매도했다 보시면 되는데 카카오는 풀어야 될 문제가 저는 국민적인 정서, 우선 국내에서는 그걸 먼저 풀고 해외 진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제 생각이 아니라 어제 이제 카카오 운영진들하고 언론 인터뷰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들이 몇 개 나와서 제가 팩트를 좀 전달해 드리면 네. 먼저 카카오 악재를 먼저 말씀드리면 12월 달에 12월 전에는 정부가 플랫폼 규제라고 해서 카카오 택시 뭐 이런 것들을 규제한다. 골목 상공까지는 침해하지 말아라 하고 그때 한번 이야기가 나와서 카카오 주가가 하락을 한번 한 적이 있고 두 번째가 이게 가장 저도 기억에 남는데 작년 12월인데요. 경영진 먹튀 논란이 카카오에서 굉장히 크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카카오페이에 대한 상장 이후에 먹튀 그 스톡 옵션 지분을 매각하면서 생긴 문제였는데 이 카카오페이만 하락한 게 아니라 카카오 그룹주들이 다 하락했군요. 보시면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4개의 지금 그룹주들이 올라 있는데 12월 달 주가를 보면 기본적으로 고점에서 저점까지 40% 넘게 똑같이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말인즉슨 국내의 개인, 외국인 기관들에게 철저하게
우리 그 주주들에게 배신감을 줬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시장에서 냉정하게 반응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카카오 차트도 12월 달부터 쭉 빠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올해부터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상생이고요. 정서의 그 호감도를 높이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대표님이 이제 남궁훈 카카오 대표님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카카오 주가가 15만 원이 될 때까지는 법정 최저임금만 받겠다.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거든요. 15만 원까지는 자기는 뭐 최저임금 받고 일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카카오가 현재 종가로 99,900원인데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 무조건 사서 15만 원까지는 들고 있어야지. 쉽게 생각하면 대표가 15만 원까지 올린다고 했으니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대표님 적정 주가가 15만 원이 되는 걸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네. 대표님이 말씀하시기를 적정 주가가 15만 원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의 의지는 15만 원까지는 나의 의지는 그렇다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약간 모호하죠. 적정 주가에 대한 산출은 없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정서에 대해 부합하게 15만 원까지 내가 올리겠다라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로는 목표가를 15만 원 잡고 우선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할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김성수 카카오 센터장님 말씀하시기를 카카오 공동체, 그러니까 카카오 그룹주의 해외 매출 40% 이상 올리겠다. 왜냐하면 국내에 치중돼 있고 국내 네. 사업들을 많이 하고 심지어는 골목 상권 침해한다는 이야기 나올 정도로 카카오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택시도 부르고 뭐 선물도 보내고 뭐 돈도 보내고 은행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해외 매출을 늘리겠다. 해외 글로벌화하겠다라는 게 의견이시고 그리고 해외 매출 비중은 현재 10%인데 3년 내 30%까지 3배 이상 늘리겠다고 이제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리고 카카오가 사실은 골목 상권 침해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게 웬만큼 좀 약간 사업성이 있는 것들을 다 계열사를 만들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계열사가 134개나 지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34개 계열사를 통합해서 100개까지는 줄이겠다. 그리고 그런 말은 골목 상권이 할 건 골목 상권이 하고 우리가 할 건 우리가 하겠다라고 이제 상생에 제안을 어제 4월 6일 날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래서 카카오 앞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건 구체적인 본인들의 이제 목표치이고 구체적으로 이제 돈을 3천억 규모의 상생 기금을 투입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굉장히 큰 돈이죠. 그래서 이 3천억은 어디다 쓰느냐 좀 봤더니 첫 번째는 소상공인한테 1,000억을 쓰고 그리고 디지털 컨텐츠 창작자한테 550억, 공연 창작자한테 150억, 모빌리티 쪽에 500억, 스타트업은 200억, 지역사회 600억 정도를 이제 쓰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시장은 굉장히 차갑고 아무리 어떤 말을 하더라도 시장에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 또 개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이런 상생의 경영안을 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실시를 하겠다고 올해 이제 비전을 발표한 거거든요. 그래서 카카오를 보실 때 우선 15만 원 대표님이 말할 때 15만 원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호재도 있습니다. 호재는 카카오가 게임 회사를 하잖아요. 근데 네. 올해 신성장 사업 중에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게임의 신성장은 메타버스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주통해도 메타버스를 이야기하고 은행도 메타버스를 하고 카카오 네이버는 말할 것도 없이 하고 있으니까 카카오의 올해 호재는 그 메타버스하고요 NFT 사업 분야를 진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좀 잘 되면 게임주도 사실은 반토막 정도 거의 다 나 있는 상태에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카카오 그룹주에 카카오 게임즈도 있고요. 카카오 게임 자회사인 프렌즈 게임 지금 메타보라로 바꾼 메타보라 회사도 있고 그리고 보라코인도 업비트나 빗썸에 상장돼 있고 그리고 보라코인을 이용한 또 게임도 만들 것이고 그래서 이게 신사업이 잘 먹히면 카카오도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국내에서는 또 사업보다는 해외 진출을 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카카오의 악재는 완전 다른 느낌이죠. 삼성전자는 매출과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분야의 악재라면 카카오는 민심과 상생에 대한 악재가 있다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주들의 마음을 바꿔 넣어야 주가 배양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선 사람들은 상실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1억을 벌기도 너무 힘든데 뭐 800억, 900억을 이제 스톡 옵션으로 차익을 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굉장히 상처가 되는 기사는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는 올해부터는 그거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주가 자체가 99,900원이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호가창을 보면 10만 원과 99,900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99,900원은 99,800원이 떨어지면 보통 이제 그 수익률로 하면 0.1%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근데 그 10,000원이 나오면 500원 단위가 됩니다. 1,500원, 11,000원 되기 때문에 0.5%가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주식, 지금 말하는 10만 원짜리 카카오와 99,900원짜리 카카오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시간외를 봤더니 10만 500원을 올려놓고 끝냈더라고요. 그래서 네. 시가, 종가 이런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내일 10만 원 위에서 시작한다면 카카오는 21선을 깼지만 다시 한번 올리려는 노력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10만 원에서 호가가 왔다 갔다 하는 것과 99,900원에서 호가가 99,100원씩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등락률 차이가 5배 정도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게 그런 의미를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의 지금 주가 99,900원은 비싼 거냐, 싼 거냐 이게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열심히 또 비교를 해갖고 왔습니다. 지금 카카오의 경쟁사는 국내에서는 저는 네이버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규모도 비슷해요. 네. 카카오가 시총이 46조이고 어제자 시총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네이버는 국내 1위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갖고 있는 회사잖아요. 네이버도 카카오는 카카오톡을 가지고 이것저것을 하고 네이버는 네이버를 가지고 이것저것 하잖아요. 그래서 경쟁사 개념이 맞고 예전에 네이버가 훨씬 더 컸죠. 근데 시가총액은 카카오가 46조, 시가총액 기준으로 네이버는 54조입니다. 비슷하지만 네이버가 약간 더 큰 느낌이 있어서 이 두 개를 한번 분석을 해서 카카오의 현재 주가는 과연 비싼 거냐, 싼 거냐를 생각을 해봤는데 카카오의 2021년 영업이익이 5,949억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시총을 영업이익으로 나눠가지고요. 얼마 정도 되냐 봤더니 멀티플로 하면 78배. 그러니까 영업이익에서 78을 곱하면 시총이 나오는 거예요. 쉽게 단순 계산 곱하기를 하면. 네. 그럼 네이버는 어떻게 되느냐 한번 해봤죠. 이것도 사실 적정 주가를 구하는 수많은 공식 중에 한 개고 단순합니다. 근데 제 기준이 맞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이버 같은 경우 시총이 54조고 영업이익이 1조 3,255억이거든요. 그래서 시총 나누 영업이익을 하면 멀티플상으로 네이버는 4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카카오는 네이버보다 영업이익 기준에서는 비싼 주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기준은 아니지만 이렇게 경쟁사랑 비교했을 때 이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서 하지만 주가의 부양은 꼭 이렇게 시총과 영업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네이버보다는 좀 비싼 감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카카오는 수많은 이제 전략들을 구상할 테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이 차가운 반응이 있으니까요. 카카오는 뭐 좀 더 노력하면서 더 좋은 기업으로 나으려고 노력을 할 것 같고 그리고 그날도 좋은 게 이번 정부에서는 신성장 사업 또 메타버스 뭐 게임 이런 사업에 또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 카카오가 한번 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카카오 상장 또 자회사들이 있는데 이 회사는 보니까 그 분할한 계열사도 많지만 상장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카카오 엔터가 상장할 예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상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기억해 놓으시고 나중에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전략을 드리면 가자 카카오 15만 원으로 하지만 8만 원이 깨지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